OSD라 그래서 오랄 솔리드 도세지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고용 제제라고 하는데, 내용 고용 제제를 만드는 것은 원료를, 그러니까 주원료도 될 수 있고 부원료도 될 수 있잖아요. 약효가 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원료는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1000ml짜리 있다 치면은 타이레놀 주성분이 1000mg이 들어갔지만 그 총 무게는 한 1500에서 1600 정도 돼요. 무게 자체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약효가 더 발현되고 있는 약들은 주성분이 한 10mg 정도 들어가고 정제 총 무게는 한 200mg, 300mg 정도 돼요. 그래서 약 주성분이 한 10%, 부원료가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약효를 내는 것이 주원료 또는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을 부형제라고 하고 부원료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딜 가더라도 이제 뭐 빵집을 가든 어디 식당을 가든 다 처방이 있잖아요. 의약품을 만드는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주원료 10mg 넣고 부원료 중에서도 뭐 유당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MCC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붕해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정을 하게 되면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활택제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의 배합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그 각각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산 현장에서는 측량을 먼저 해요. 측량을 먼저 해서 A라는 주원료를 측량을 하고 B라는 측량을 하고 C라는 부원료에 대한 측량을 하고 다 측량을 하게 되면은 각각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혼합 또는 연합 또는 과립이라는 것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료들은 미세한 분말들이에요. 미세한 분말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타정형이라고 해서 정제를 만들려고 하면은 미세한 분말들을, 우리 모래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래를 어떤 틀에다 놓고 꽝 찍으면은 찍히겠죠. 근데 흔들으면은 다 부셔지겠죠. 근데 진흙을 어떤 틀에 넣고 꽝 때리면은 단단하게 압축되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주원료들하고 부원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가지고 반죽을 비슷하게 해요.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하면은 물도 들어갈 거고 아니면 결합제 같은 바인더들이 들어가서 반죽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밀가루 치대듯이 그런 반죽을 하지 않고 약간의 이제 덩어리들이 형성될 수 있는 반죽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입자들이 큰 것도 나올 거고 작은 것들도 나올 거고 그 입자 안에 수분도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골고루 이제 섞어주는 거죠. 그러면 주원료가 10ml가 들어가고 부원료가 100ml가 들어갔다 하면 10ml가 100ml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쪽에 몰려버리면은 어떤 거는 약효가 많이 나고 어떤 거는 약효가 없는 약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계속을 하는 거죠. 혼합을 하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원료하고 부원료하고 정상적으로 잘 섞이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전 틀에다 넣고 찍는 경우 또는 일반 우리가 먹는 캡슐이라는 게 있죠. 그게다가 담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끝나고 나면은 1차 포장, 우리 의약품을 딱딱 눌러서 먹죠. 그 P2P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약을 담아서 환자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약품 제조 공정이에요. 그런데 되게 말을 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기에 측량을 하는데 저울이 들어갈 거고요. 측량할 때 사람이 들어갈 거고요. 측량하는데 파우더에 입자 관리가 들어가요. 환경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저울에 대해서 저울이 10mg을 측량을 하는데 10mg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또 가져야 돼요. 그게 교정이 되고 그 전체의 업무 절차가 퀄리피케이션 됐냐라고 하는 것이 베리데이션이 되는 사항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OK가 돼야지만 다음 공정을 넘어가요. 그럼 반죽은 또 어떻게 하냐? 반죽도 주원료를 A, B, C, D 뭐 10개가 주원료가 있으면은
투입하는 순서가 정해져요. A를 먼저 투입하고 B를 먼저 그다음 그 사이에 A, B, C, D를 투입하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A, C를 넣어버리면은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안 나와요. 그거를 문서화시키고 그게 들어가는 조건들을 다 잡는 것이 밸리데이션이 되는 사항들인 거죠. 이 공정에서 밸리데이션이 끝났다 그러면 혼합을 했는데 혼합을 10분 하면은 되냐? 20분 하면 되냐? 그건 모르죠. 20분을 돌리고 나서 혼합도를 측정을 하고 30분을 돌리고 나서 혼합도를 측정해가지고 그 각 포인트마다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요. 그것도 또 밸리데이션이에요. 그 과정들을 다 한 상태에서 제품이 소비자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QC하고 QA하고 생산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앞단에 이 제조 방법들을 만드는 것이 연구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과립하는 방법, 그러니까 앞에서 측량이라고 했고 니딩이라고 해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들을 이렇게 연합시킨다. 연속으로 막 뭉치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걸 연합한 것을 건조시켜가지고 입자를 만드는 것을 과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가지고 혼합하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단위 공정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이쉐어 믹서라고 해서 하이쉐어 그래뉴레이터라고 또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립을 만드는 장비예요. 현장 내용고용제를 만드는 현장을 가면 대부분 그라트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 통에서 뭘 합니다. 내부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프로펠러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큰 프로펠러가 있고 작은 프로펠러가 있어요. 이게 아지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한 200 정도로 돌아가고요. 분당 RPM이. 이거는 한 2000 정도로 돌아가요. 여기서 원료들이 쭉 들어와서 쌓이면은 여기서 혼합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주원료들이 막 쏟아집니다. 부원료, 주원료 섞인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주원료 넣고, 그 다음에 부원료 넣고, 다른 원료 넣고, 한 3분의 2 정도 찼을 때 회전을 통해 가지고 골고루 혼합을 시켜요. 그 상태에서 지금 파란 게 내려오죠. 파란 게 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결합액이 될 수도 있어요. 바인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죽 비슷한 상태로 가는 거죠. 입자들이 지들끼리 뭉쳐요. 바인더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뭉치게 되는 상황들이 돼요. 그러면 이제 덩어리가 커지는 놈도 나오잖아요. 얘는 돌려줘서 골고루 혼합하게 하는 거고 얘는 큰 덩어리를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지데터, 초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자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입자들을 만들면 미세한 입자들이 좀 큰 입자도 생길 수 있고 작은 입자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입자들이 골고루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과립이라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이게 돌리는 시간 뭐 10분 또는 20분 돌릴 수도 있고 5분 돌릴 수도 있고 3분 돌릴 수도 있고 이 그 결합액을 여기서 투입하는 시간을 1분 내에 투입할 수도 있고 2분 동안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당 몇 마로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제조 공정의 제조 지시 기록서의 내용이 다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완료가 되고요.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립이 끝나는 거죠. 이거는 건조기를 보통 넣어요. 말려야 되는 상황이죠. 건조도 그 그램, 그러니까 몇 그램 안에 수분을 몇 %까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제 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게 맞춰가지고 건조 시간을 4시간을 갈 거냐, 3시간을 갈 거냐, 1시간 갈 거냐, 또는 12시간을 갈 거냐, 또는 뭐 40도에서 건조할 거냐, 60도에 건조할 거냐, 25도에서 건조할 거냐를 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립이 만들어지는데 과립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하이세어 믹서에 넣어서 이렇게 혼합을 하면서 물을 부어주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을 하이세어 믹서의 그 그래뉼레이션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분말을 막 띄워주면서 물을 싹 뿌려주어서 입자를 만드는 유동층 과립이라는 공정을 보여줄게요. 이 두 가지가 제약에서 가장 과립을 만드는 큰 기술이에요. 다른 기술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분말들을 물을 넣지 않고 수분에 민감한 의약품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얇게 눌러주면은 판이 형성이 되죠. 과립 같은 게 이렇게 딱 누르면 책받침 사이에다가 뭐 밀가루 가루를 넣어가지고 누르면은 그 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압력을 눌러주면은 각판이 형성이 되는데 각판을 형성을 해가지고 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다시 입자들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그거는 롤러 컴팩을 위한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그건 드라이한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유동층 과립 방법이에요. 여기서 원료를 이렇게 투입을 해주고요. 동일하게 원료를 투입을 해주고 밑에서 바람을 불어서 띄워요. 밑에서 바람을 불어서 띄워주고 그러면 분산되고 있겠죠? 처음에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날아가니까 약가루들이 싹 날리니까. 근데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거죠. 바인더를. 그러면 지들끼리 또 뭉치는 거죠. 여기 그림이 나오지만 이렇게 뭉치게 돼요. 뭉치게 돼서 입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그 무게가 띄우는 무게 그 힘보다 무거워지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큰 입자들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제 되는데 요거랑 앞에 거랑 좀 다른 거가 스프레이를 계속 얘는 뿌려주잖아요. 아까 전에 결합제를 한 번에 넣어주고 한 번에 넣어주고 나서 계속 돌리면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계속 뿌려주는 거라서 주성분이 미세하게 들어간 것의 경우에는 물을 통해 가지고 주성분을 녹여 가지고 뿌려주게 되면 더 많이 골고루하게 분산되겠죠. 여기가 다 주성분이라 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세량의 함량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동층 과립을 또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과립이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과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골고루 아까 전 혼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에다 넣고 혼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라서 좀 그럼 빼고요.